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님의 요구에서 총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을 댓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총각이란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총각 하죠. 그럼 총각만 다루느냐 처녀도 같이 한번 다뤄보자 해서 한자 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의 처녀와 총각을 어떻게 쓰고 뜻이 무엇이냐. 총각을 따지다 보면 머리가 뜨끈머리가 어떻다, 더벅머리가 어떻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살펴보고 또 총각무, 총각김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처녀지, 처녀출전 뭐 이런 또 말이 나옵니다. 총각지, 총각출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쓰이게 되느냐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녀는 한자로 쓰면 곧처자입니다. 예, 우리가 많이 쓰죠. 어떤 처소라거나 위치를 얘기할 때 처다. 네. 그리고 이 고처는 산다는 뜻에 살처도 된다. 사는 곳이다. 이렇게 기본 뜻을 가지고 있다. 여자 여다 이렇게 되겠죠. 처녀. 네, 첫자는 우선해 보면 위에는 뜯어보면 호피무늬 호예요. 여기에 이렇게 어진 사람이 넣으면 호랑이 호자가 되죠. 네, 그리고 이것도 고처인데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모양이다. 네, 자리에 이렇게 걸어가서 앉아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글자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자로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봐도 곧처다, 살처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이 정자다. 네. 그러면 처녀는 어디에 어느 곳에 있는 여자라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살고 있다. 그렇게 되겠죠. 우선 사전의 정의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성숙한 미혼의 여성이다. 이렇게 되고 주로 다른 말과 합성어 또는 파생어를 이루어서 어떤 일을 처음으로 하는 상태임을 나타내거나 또는 사람의 손이나 발길이 미친 적이 없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처녀지, 처녀림, 숲을 얘기하죠. 처녀자, 처음으로 어떤 작가가 작품을 냈다. 처녀작이다. 처녀 출전, 처음으로 출전한다. 어느 시합에 나간다든지 할 때 처녀 출전이다. 처음으로 비행하는 것은 처녀 비행. 처음으로 이제 항해를 하는 것은 처녀 항해. 이렇게 한다. 이런 데는 총각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녀를 한자로 어떻게 되느냐. 집에 살고 있는 여자다. 결혼하지 않고, 아직 출가하지 않고, 자기 집에, 원래 집에 살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여자를 그렇기 때문에 처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만 쓰느냐? 일본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처녀림, 처녀비행, 처녀항해, 처녀연설도 있다. 이것은 처녀란 말은 동양 한자 문화권에 오래전에 있었던 말이지만은 특별히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버진이다, 메이든이다 하는 이러한 낱말의 영향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녀를 다른 말로 낭자라고도 하죠. 낭자 또는 규수라고도 합니다. 처녀를 조금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규수. 규방에 있는 사람이다. 규수. 그렇죠? 자, 이제 총각을 보겠습니다. 그늘일 총이에요. 네, 그늘일 총. 여기는 묶는다는 뜻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총재라고 한다든지, 예, 그리고 할 때 쓴다. 뿔각자다. 뿌리다. 뿌리 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늘인다. 묶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실이 들어갔다. 이것은 밥불총이다. 네. 이 글자가 잘 보기 힘듭니다. 특히 이 위에 글자는 이렇게 좀 보기 힘들죠. 어쨌든 밥불총이다. 자, 그러면 총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뿔처럼 묶었다는 얘기예요. 뿔처럼 묶었다. 무엇을 묶었느냐? 네, 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을 보니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얘기한다. 또는 동정남이다.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녀는 물론 동정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은 관리를 하기 전에, 관리하기 전에 사내아이가 머리를 따 묶는 것을 총각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머리를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는데 어떻게 묶느냐? 뿔처럼 묶는다. 자, 어떤 사람의 이제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뿔로 묶은 머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두 갈래로 해서 묶는다. 이것이 뿔처럼 생겼다. 머리를 뿔처럼 묶은 사람을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묶는데 이것이 총각이다. 물론 아주 어릴 때도 묶지만은 성년 남자가 특히 묶는 것은 총각이다. 결혼하게 되면 이제
주로 상투를 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이 없고 이제 위에 이제 상투를 하나만 이렇게 턴다. 상투를 털기 전에 양쪽으로 묶은 것이 총각이라는 뜻이다. 그것이 중국에서부터 예전부터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이렇게 뿔처럼 두 개 묶는다. 그래서 총각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총각 보면 더벅머리 총각이다. 뭐 유행가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떡거머리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더벅머리는 막 더부룩하게 이렇게 난 머리털을 더벅머리라 한다. 떡거머리가 뭐냐 해서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제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따은 머리가 있습니다. 여자도 땄고 남자도 땄는다. 그렇죠. 여자들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쪽을 지게 되죠. 남자들은 상투를 털고 막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닦는 거 그것이 떡거머리다. 남자 총각들도 이렇게 이렇게도 했지만은 또 길게 하나로 따은 머리도 있죠. 그런 것이 떡거머리다. 장가나 시집갈 나이가 된 총각이나 처녀가 따 느린 머리다. 여자들 경우에 우리가 댕기머리라고도 하고 그렇죠. 또는 그런 머리를 한 사람을 떡거머리를 한다. 네. 무도 보면 이제 총각무가 있죠. 알타리무가 있는데 표준말은 이제 총각무가 됐다. 예전에는 알타리무로 많이 썼는데 지금 총각무가 됐다. 이겼다. 무청째로 김치를 담그는 뿌리가 잔 무를 얘기한다. 그것을 담근 것이 총각김치다. 이렇게 되겠죠. 총각김치는 사전을 보니 굵기가 손가락만한 또는 그보다 조금 큰 어린 무를 무청채로 여러 가지 양념을 해 버무려 담근 김치다. 이 총각김치 다 압니다. 그렇죠? 왜 총각김치라고 하느냐? 결국은 총각의 머리에 이렇게 난 뿔같처럼 생겼다. 그래서 총각김치를 한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민간어원인데 이것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설이 몇 개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열무김치하고 좀 다를 수 있겠죠. 다르지만은 열무는 어린 무를 열무라 하더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일본 사진에 보면 이 총가라는 말이 있어요. 총가 발음이 총가예요. 총각으로 썼는데 그 사진에 어떻게 써놨느냐 하면 일본 사진에 보면 조선말에서 왔다. 조선말 총각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실제 사진에 올라가 있는 말이다. 중국에도 총각이란 말이 사진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동양 삼국에서는 총각이란 말을 다 썼다. 일본은 우리의 영향으로 썼고 우리는 중국에서 온 영향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처녀, 네, 총각, 네,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보면 총각이 한자말인가 그렇게 짧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뿔처럼 머리를 묶은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